29장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이번 장의 학습 목표는 라우팅의 특징이나 스태틱 라우팅과 다이나믹 라우팅의 차이점, 개별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라우팅의 목적인데요. 라우팅의 목적은 최적 경로의 결정, 네트워크 계층, 즉 3계층에서 해주는 최적 경로의 결정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교재 283페이지 표 9-1번 라우팅과 스위칭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 스위칭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라우팅은 기준이 되는 것은 IP 주소, 인터넷 어드레스를 가지고, 즉 IP 주소를 가지고 그 최적 경로를 산출하게 되고요. 인캡슐레이션 단위는 패킷이라고 그런다. PDU라는 거, 계층별 PDU 말씀드릴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PDU는 패킷이다. 그럼 OSI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우터의 기능은 라우팅 테이블의 생성과 유지를 시켜주고요. 라우팅 업데이트와 프로토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네트워크 주소, 즉 IP 주소를 설정하고요. 라우팅 매트릭의 설정과 유지를 합니다. 이게 라우터가 해주는 제일 주 기능이 되겠죠. 길을 찾기 위한 지도를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라우터의 목적이 최적 경로 선정밖에 없느냐. 두 번째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 타입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장비 설명을 드릴 때, 2장에서 장비 설명을 드릴 때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장비는 무엇이냐, 그 점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라우터하고 스위치하고 브릿지하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라우터나 브릿지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스위치는 연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종류, 즉 여긴 이더넷이죠. 다른 인터페이스는 기가빗 이더넷, 토큰링,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 타입을 연결할 때는 IPX 네트워크도 있고요. 연결할 때는 꼭 라우터가 필요하다. 그게 두 가지죠. 1번은 최적 경로 선출, 즉 라우팅을 해주는 거고요. 2번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두 가지 라우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라우팅 프로토콜과 라우티드 프로토콜 비슷하죠?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즉, 이것은 제일 하나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기억하시면 혼동을 이제 가져오지 않는데요. 라우팅 프로토콜은 라우티드 프로토콜이 경로를 찾아가게, 사용할 수 있게 경로를 찾아주는 게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라우티드 프로토콜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IP, 그냥 네트워크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분을 보시면 라우팅 프로토콜의 종류는 lib나 IGRP나 OSPF나 ISIS, EIGRP, BGP 등이 있고요. 라우티드 프로토콜은 IP나 IPX, 애플토크, OSI 이런 식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교재 284페이지 저자 한마디에 아랫부분에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라우팅 방법을, 라우팅 프로토콜도 있고 스태틱 라우팅도 있는데, 이런 라우팅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알고리즘 특징별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라우팅 알고리즘의 특징은 교재 이제 285페이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이라기보다 라우팅 알고리즘이 가져야 하는 이상적인 성격들, 좋은 라우팅 프로토콜의 조건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간결하고 최소의 자원을 사용하면서 잘 작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라우팅 정보의 안정성과 경고성, 그리고 빠른 갱신, 어떤 네트워크에 변화가 있었을 때 빨리 갱신이 돼야겠죠. 빨리 그게 적용이 돼야지 그 오작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알고리즘의 장점들, 라우팅 프로토콜을 좋은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점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는 나누는 건데요. 라우팅 프로토콜이 라우팅 프로토콜은 보통 다이나믹 라우팅을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제가 스태틱 라우팅은 관리자가 하나하나 경로를 지정해 주는 경우, 입력을 해 주는 경우죠. 다이나믹은 반대로 라우터가 자동으로 길을 찾는 경우, 이런 식으로 라우팅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단일 경로와 다중 경로, 길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런 식으로 복잡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 중간에 보통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구름처럼 클라우드라고 그러는데요. 네트워크망을 그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내부 네트워크는 잘 모르는 거니까요. 제 네트워크, 그 가입자 네트워크 환경이 아니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 단일 경로, 한 군데 길로만 통해서 갈 것이냐, 다중 경로,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돌아서도 가고 이렇게 갈 것이냐, 그런 방법입니다. 플랫과 계층 라우팅,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체를 나눌 것이냐, 그런 거고요. 호스트 인텔리전트와 라우터 인텔리전트, 즉 이 밑에 있는 PC가 모든 경로를 다 알게 할 것이냐, 아니면 라우터가 이를 처리할 것이냐. IP는 당연히 라우터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호스트 인텔리전트, 즉 호스트가 똑똑한 이런 네트워크는 덱넷이나 예전에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특정한 부분에서만 사용되는,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라우팅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이내믹 라우팅을 다시 구체적으로 나누는 건데요. 라우팅 프로토콜 특징에 따라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이냐, 거리 벡터, 디스턴스 벡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거리 벡터라고는 말을 좀 안 쓰고요. 한글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한번 바꿔본 건데,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스태틱 라우팅이냐, 다이내믹 라우팅이냐, 즉 관리자가 직접 경로를 선정해 주는 거냐, 아니면 다이나믹하게 라우터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봤었죠. 여기서는 그럼 먼저 라우터의 관리자가 직접 경로를 입력해주는 스태틱 라우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태틱 라우팅과 디폴트 라우팅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스태틱은 관리자가 입력을 해주는 거고, 디폴트도 마찬가지로 관리자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디폴트는 모든 경로에 대해서, 즉 길을 모를 때건 길을 알 때건 어디로 가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스태틱은 목적지가, 이 그림은 이 반대쪽에 하나 더 있는 게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또 라우터가 있고 또 라우터가 있고, 목적지가 만약 이렇게 두 군데다, A라는 곳과 B라는 곳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 A 라우터에 A가 있네요. 그러면 A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곳에서 디폴트 라우팅을 설정을 하면 모든 트래픽을 한 군데로 보내라, 이런 식이 되고요. 스태틱 라우팅은 지금 인터페이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있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러면 디폴트를 설정을 하게 되면 저는 하나의 경로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모든 트래픽은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보내라. 스태틱을 설정을 하게 되면 A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경로를 사용하고,
B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이 아랫길을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간의 차이를 혼돈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정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그림과 같이 그림에서 이제 스태틱 라우팅과 디폴트 라우팅인데요. 교재 288페이지 그림 9-6과 같은 그림입니다. 관리자가 라우터 A에 어떤 스태틱 라우팅으로 13 네트워크 13.0.0.0 24하고 14.0.0.0 24로 가기 위해서는 15도요. 이 세 가지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서는 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라. 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보내라. 이렇게 설정을 하면 스태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16에 대해서는 설정을 안 해줬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밑에 있는 PC에서 텔넷을 이용한다든지 뭐 핑을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16으로 가고 싶다. 만약에 핑 여기 PC가 한 대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하죠. PC가 16.0.0.1이다. 여기는 이 인터페이스에는 PC가 붙어 있는데 13.0.0.1이다. 여기는 10.0.0.1이다. 여기서 제가 스태틱 루트만 설정을 해주면 아까 13, 14, 15에 대해서만 해주면 핑을 하면 갔다가 돌아오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B도 설정을 해줄 때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경로를 아니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6.0.0.1로 핑을 했다. 그럼 이 라우터는 아직 경로를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바로 그 트래픽은 그 핑이나 이런 거는 드랍 처리가 됩니다. 왜냐? 길을 모르니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디폴트 루트로 0.0.0.0을 넣어줬다. 이게 이제 디폴트 네트워크를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모든 네트워크로 갈 때는 12 네트워크를 써라. 네가 모르는 네트워크 갈 때는 여기 디폴트는 경로를 모를 때라고 해놨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디폴트와 스태틱의 구체적인 차이입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라우팅, 즉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앞에서 스태틱이나 아니면 디폴트는 관리자가 직접 루트를 여러 개의 네트워크 루트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다이나믹은 그게 아니라 라우터끼리 서로 통신을 통해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가지고 라우팅 패킷을 주고받음으로써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요 네트워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든 라우터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논리적인 그림인데요. 두 대의 라우터가 연결이 돼 있으면 개별적으로 라우팅 프로토콜이 돈다고 가정을 합니다. 립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립을 사용을 한다. 그럼 립을 통해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립을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듭니다. 반대로 라우팅 테이블 정보가 라우팅 프로토콜로도 가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고 라우팅 테이블 정보가 프로토콜로 가고 이것은 컴퓨터를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알 텐데 라우터라는 걸 어떤 이런 공간으로 보면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같이 실행이 됩니다. 립이 실행이 되고요. 뭐 OSPF도 실행이 되고 뭐 시스템적인 기본적인 OS도 막 돌고 있겠죠. 서로 라우팅 테이블이 있으면 이 정보를 주고 받고 뭐 이런 식의 요 그림인데요. 그래서 서로 이런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통신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언제나 쌍방향성입니다. 주고 받는다. 주기만 하는 건 없습니다. 트래픽도 언제나 트래픽이 제대로 전송이 되려면 보내고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TCP 부분 제가 설명할 때 Acknowledgement 같은 거, 에크 같은 거나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헬로우 메시지, 즉 너 괜찮니?
나는 괜찮어. 이 정보 가지고 있니?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언제나 주고받기 때문에 이 개념인데요.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을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를 라우터가 알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다이내믹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이게 한마디로 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이러한 라우팅 프로토콜은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가?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최적 경로에는 이 길이 제일 좋은 길이야 라고 선택을 할 때의 기준, 그 기준이 바로 호비나 틱이나 호스트, 대역폭, 밴드위스, 딜레이, 로드, 안정성, MTU 요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값들 어디서 한번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쇼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릴 때, 쇼 인터페이스 출력문들을 설명드릴 때 거기에 다 나왔던 값들입니다. 그게 바로 라우팅의 기준이 되죠.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홉, 틱, 호스트 이 같은 경우에 이제 홉은 립에서 사용이 되고 호스트는 OSPF에서 사용이 되고 틱은 어디서 사용이 될까요? 틱은 IPX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IP가 아니라 IPX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니까 크게 중요하지가 않죠. 요 홉이나 호스트의 개념은 교재 289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뒤에 그 프로토콜 립이나 OSPF를 자세히 설명드릴 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것은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이 테이블을 만드는 기준, 최적 경로를 산출하는 기준은 이런 것들이 있다. 대역폭이나 지연값이나 로드나 MTU나 안정성이나 MTU 값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값들이 바로 매트릭이 됩니다. 매트릭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AD 설명드리면서 라우팅 쇼 IP 루트 할 때 라우팅 테이블 출력물을 설명드릴 때 가로 열고 이런 식이 돼서 앞에는 AD 값이고 뒤에 숫자가 하나 더 있었죠. 이게 바로 매트릭입니다. 어떤 경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느냐. 구체적인 그 앞장에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기 PC 한 대가 있고 목적지 PC가 두 대가 있습니다. A에서 B로 어떤 자료를 전송하고 싶다. 그랬을 때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죠. 또 어느 길이 더 좋은 길일까요? 여기 보시면 대역폭이 나와 있습니다. T1은 1.544 메가바이트 512K는 결국 메가로 환산을 시키면 0.512죠. 이쪽 길이 두 배를 빠르죠. 훨씬 빠르죠. 그러면 1로 가는 게 효율적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모든 트래픽이 1로 가고 있다. 지금 엄청나게 로드가 크다. 이쪽 아무도 안 쓰고 있다. 그럴 땐 또 1로 가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라우팅 매트릭의 결정 요소는 꼭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것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립을 같으면 립 설명드릴 때 다시 드리겠지만 립의 기준은 홉 하나입니다. 무조건 제일 홉이 짧은 거. 이 그림에서는 문제가 없죠. 똑같으니까. 그런데 비슷한 그림이지만 요 동그라미들이 지금 다 라우터거든요. 보통 수업 시간에는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서클 안에다가 X를 많이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라우터를 표시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경로를 보시면 여기 A에서 B까지 간다. 단계를 보시면 1, 2, 3, 4. 뭐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그냥 다 물리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1, 2, 3, 4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1,
밑에 길을 사용한다면요. 1, 2, 3, 4, 5 라우터를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리비에서는 홉이 되는 거는 요 라우터 구간, 이게 한 홉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몇 구간을 넘어가게 되느냐. 그러면 4개, 이쪽은 5개죠. 그럼 립은 항상 위를 선택을 합니다. 이걸 더 빠르다고 선택을 하고요. OSPF나 EIGRP 같은 경우는 복합 매트릭으로 다른 값들, 이런 대역폭이나 지연값, 뭐 코스트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한 가지 가정을 더하면 위의 경로는 속도가 512K다. 밑에 길은 2원이다. 2원은 제가 속도가 밴드위스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T1이죠. T1이 1.54메가고 2.048MB. 이게 2원이었죠. 무려 4배가 빠르죠. 4배가 빠른데도 립은 이게 더 빠른 길 같아. 왜? 홉이 더 짧아. 그래서 위를 선택을 하고요. OSPF 같은 경우는 밑이 훨씬 빠르니까 코스트가 훨씬 낮다. 그래서 밑에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립이 언제나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라우팅 프로토콜이 최적의 길을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라우팅 프로토콜마다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것이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라우팅 프로토콜마다 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섹션,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성입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성에서는요,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 즉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과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에 대해서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이 바로 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기억을 하시면 립을 공부하실 때 매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념하시고요. 일단 라우터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291페이지 그림 9-9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즉 거리 벡터 라우팅의 동작, 이것을 보여줍니다. 라우터가 세대가 있다. 그리고 경로가 네트워크가 좌측부터 10.0.1.0, 2.0, 3.0, 4.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라우터 A는 요 모든 네트워크를 다 알아야 된다는 가정입니다. 전체 10.0.1.0은 나의 라우터에 자신의 그 FA00 자기의 요 인터페이스에 붙어 있다. 그리고 거리는 0이다. 자기랑 이 홉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랑 붙어 있으니까요. 10의 0.2.0 요 반대쪽에 시리얼 인터페이스에 붙어 있는 부분이죠. 이쪽에 커넥트 되어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리는 제로다. 왜냐? 나랑 붙어 있으니까. 근데 10의 0.3.0 네트워크는 A를 기준으로 어떻게 10의 0.3.0을 갈 수 있을까요? 좌측에 패스트 이더넷과 시리얼 인터페이스 이쪽이죠. 여기 있으니까 여기 연결이 이쪽은 없으니까요. S0을 0/0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거리는 1이다. 라우터 한 대를 거쳐서 가야 된다. 4는 어떻게 되느냐? 4도 00을 통해서 지금 경로가 다 하나니까 일로 가야 되는데 라우터가 둘이다. 이 정보는 물론 이쪽에서 주는 거죠. 그럼 똑같은 원리로 B는 10의 0의 1의 0. 이 네트워크는 내 S00 이쪽을 통해서, 즉 좌측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라우터 하나를 거쳐야 된다. 여기 있으니까요. 근데 얘랑 지금 직접 연결되어 있는 2하고 3, 즉 10의 0의 2하고 3은 거리가 제로다. 나한테 붙어 있으니까 S00, 01. 요 10의 0의 4의 0. 요것은 S0/1 여기에 붙어 있다. 근데 거리는 하나다. 라우터 C는 라우터 A의 반대겠죠? 0012, 2100. 라우팅 테이블을 라우터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 쉽게 새로 그린 겁니다.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은 show IP 루트를 하면 쭉 보여준 거 있었죠? 그래서 뭐 코드
I, 뭐 O,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뭐 B야, 뭐 그런 식으로 쭉 나왔던 거요. 그것을 구체적인 정보만 정리해 본 겁니다. 여기 지금까지 이제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억하셔야 될 점은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인 립이나 IGRP, CCNA에서 다루는 거는 립, IGRP, EIGRP, OSPF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원래 OSPF가 추가가 안 됐었는데요. OSPF나 EIGRP는 빼고 립과 IGRP만을 가지고 CCNA는 시험이 됐었는데 시험이 바뀌면서 OSPF하고 EIGRP도 내려왔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OSPF나 EIGRP도 예전에 특정한 기술이 아니라 이제 많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평범한 기술로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립 라우팅 프로토콜보다는 립보다는 말을 잘못 들었는데 립이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이죠. 그러니까 프로토콜 이러면 안 되니까 립이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다 OSPF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CCNA 시험에서도 OSPF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 립과 IGRP, 즉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죠. 얘네들은 이런 어떤 라우터끼리의 정보를 주고받을 때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하고요. 립 버전 2나 OSPF, EIGRP 같은 경우에는 멀티캐스트를 사용합니다. 이 점도 이렇게 한번 유념해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주의하시고요.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멀티캐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립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OSPF가 더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런 거겠죠. 그 이유는 크게 지금부터 그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우팅 루프, 두 번째는 무제한적인 홉수의 증가, 이 두 가지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는 다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데 그러면 라우터 A가 10의 000 네트워크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서 도착을 하게 되겠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아래쪽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라우터 D에서 잠깐 링크가 끊어졌습니다. 플래핑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잠시 동안 요 10의 000 네트워크로 가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전에 A에서는 일단 가는 경로는 이 A에서 여기까지요. A, B, D, E, 또 다른 경로는 A, C, D 이렇게 있겠죠. D 기준으로는 2로 가면 바로 되겠죠.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D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잠깐 끊겼다. 그러면 이때 바로 라우팅 루프가 발생합니다. 루프는 무슨 얘기냐면 D는 경로를 모르죠. 지금 2로 갈 수가 없죠, 여기로. 그런데 B는 어떻게 될까요? B 기준으로는 길이 두 개가 있었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B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접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랬을 때 여기 플래핑이 나서 링크가 끊겼다고 그랬을 때요, 또 공교롭게도 그때 A가 패킷을 보냈어요. 어떤 트래픽을 보내서 나 10의 000 네트워크로 뭐 보낼래 하고 C한테 보냈어요. C가 보냈는데 C는 그러면 기존에 알고 있는 건 이거죠. D죠. D한테 보내는 거죠. 근데 D한테 보냈더니 D가 몰라요. 그러면 D가 모른다고 했을 때 C는
D는 그 트래픽을 다시 C로 보내게 됩니다. 아니면 B로 보낼 수도 있겠죠.